김건희 예.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수수는 저희가 다 알고 있어서 참 그렇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어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네. 그 본회의장 생중계로 보셨죠? 봤습니다. 네, 어떤 느낌 드셨어요? 아, 저는 정말로 뭐랄까 감회가 컸어요. 네. 사실은 이 사안이 3년 10개월 전이죠. 2020년 2월에 저희가 네. 처음 이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입수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사안이고 네. 처음 저희가 이걸 보도했을 때 대부분의 기성 언론들이 이 외면했거든요. 외면을 한 정도가 아니고 네. 김건희 여사는 그 내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이제 헤드라인을 뽑아서 쫙 보도를 해서 저희 굉장히 외로운 뭐 지금도 외롭지만 외로운 형국이 계속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되었던 보도고 그 사이에 이게 이 사건이 계속 묻힐 뻔할 때마다 네. 그래도 저희가 하나씩 이제 보도를 내놓으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조그만 씨앗을 뿌려가지고 물 주면서 키워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 물론 이제 사건을 키운다는 건 말이 좀 안 네. 맞지만 네. 어쨌든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처음 인지가 되고 점점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이제 어제 그 특검 통과까지 오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마음 고생이 맞아요,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 예. 예, 그 많은 분들이 네, 사실은 뉴스타파는 대한 언론이고 99% 시민의 네.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언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시민들이 물 주어가면서 예. 키워온 언론이 네. 또 이런 사건을 네. 놓지 않고 사실은 우리끼리만 쓰는데 뭐 아무도 안 받고 예. 같이 연대해서 좀 큰 판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맞아요. 예, 그게 또 안 되고 네. 포기할까? 네. 뭐 우리가 쓴다고 세상이 바뀔까? 그만둬야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뉴스타파 신인보 기자는 3년 10개월간 네. 이 끈을 놓지 않고 예. 끊임없이 추적 보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감회가 남들보다 더 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2022년 10월 네, 내사 보고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20년 2월에요. 예, 20년. 네, 와, 그러면 그럼 5년이 3년 10개월 동안 됐습니다. 이렇게 예. 끊임없이 저 추적을 해온 건데 예. 그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쭉 보도를 도대체 몇 건이나 얼마나 하신 건가요? 한 기사 꼭지로는 한 3, 40건은 되는 것 같고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걸 보도하고 나서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뭐 뉴스타파가 그 경찰 내사 보고서의 주어를 잘못 읽었네, 뭐 해석했네, 해석했네 이런 얘기들 막 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죠, 최은순 씨. 네, 네. 최은순 씨의 녹취록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게 9월쯤이었는데 네. 지인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그거 회장님이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했지. 라고 말하는 이제 녹취록이 예.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그 즈음에 이제 이 사건이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네. 별다른 이제 그 당시 뭐 당연히 윤석열 총장 시절이니까 수사 진행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수사가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고 나서 네. 21년 3월에 물러나고 나서 본격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해 한 여름 가을쯤에 관련자들 압수수색하고 네. 그해 말에 이제 기소하면서 공소장이 흘러나왔거든요. 근데 공소장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네. 그 공소장을 아무도 사실은 주목을 안 해.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 그 공소장을 입수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 김건희 여사가 몇 번 나온다라는 것도 보도를 했고 네. 또 중간에는 이제 그 윤석열 캠프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내역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걸.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받아서 다 맞춰보니까 네. 이거는 주가 조작 패턴이 맞는 것 같다라는 보도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맨 땅에서 계속 이제 헤딩을 하다가 예.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보도할 만한 게 쭉 나왔죠. 쭉 나온.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네. 이 사건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 이 사건 재판에도 많은 기자들이 갔지만 네. 이제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재판까지 취재하고 기사를 안 써요? 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작년 9월에 네. 이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녹취록을 보도를 시작으로 네. 김건희 XLS 파일이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의 사무실에서 나왔다라는 보도 네. 이런 보도를 쭉 이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특검 논의가 힘을 받았죠. 네. 그래서 작년 4월에 이제 특검
패스트트랙 띄우고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사실은 오늘의 특검법이 통과되기까지 네. 그야말로 대한 언론인 뉴스타파가 끊임없이 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좀 쑥스럽긴 하네요. 제가 할게요. 네. 제가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파 같은 대한 언론 소중한 겁니다. 많이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회원가입도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셔야 이런 목소리가 진실된 목소리가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주가 조작 사건 좀 네. 어려워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맞아요. 예. 주식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복잡해. 네. 그래서 저희 네.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쉽고 간단하게 네. 신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그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사실은 그 BMW 수입해서 파는 회사고 네. 딜러사라고 하죠. 여러 딜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 네. 또 미래에 이제 성장성이 크게 기대되는 회사도 아닌데 네. 이 회사를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수입차 딜러사 중에 처음으로 상장을 시킨 거예요. 네. 권오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네. 근데 상장이 안 되니까 이제 우회 상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회사를 사가지고 네. 그 회사를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 권오수 회장 주위의 지인들한테 돈을 많이 빌립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네. 우회 상장을 위해서는. 돈을 빌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상장만 되면 주가가 엄청 뛸 거야. 일 거야. 큰 돈 벌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막상 상장을 딱 했는데 네. 시초가가 한 9,000원 되던 게 몇 달 만에 한 1,000몇백 원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머나.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 그 투자했던 사람들 주주들이죠. 사람. 이게 뭐야? 이게 뭐냐?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건희 씨였던 거예요. 초창기에 들어왔던 한 초창기에 권오수 회장 주변에 쩐주들이 한 4-5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건희 씨였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오수 회장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예. 주가를 올려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모든 그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이고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권오수 회장이 선수를 섭외를 했죠. 네. 선수를 섭외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검찰이 예. 보기에 시작을 한 게 예. 2010년 1월입니다. 예.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월 3일. 예. 예. 정확히 말하면 2009년 12월 23일인데 이때 선수 이모 씨라는 사람 섭외를 하고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예. 사실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섭외를 해서 1차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선수를 잘못 섭외한 거예요. 네. 이모 씨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던 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동원해서 사고 막 해서 조금 올리다가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기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딱 보다가 주가 좀 올라가잖아요. 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이 되려면 네. 물량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작전에 따라줘야 되거든요. 네.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팔아버린. 먼저 뒤통수 때리고 나간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네. 조금 올랐을 때 털고 그렇죠, 나가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1차 작전이 지지부진하게 끝났어요. 물론 살짝 오르긴 예, 했고 예. 김건희 여사도 이때 돈을 좀 벌긴 벌었습니다. 한 3억 정도 벌었어요. 3억,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1차 작전과 2차 작전 사이 선수가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네. 2차 작전 선수는 1차 작전 선수한테 부탁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네, 같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권오수 회장을 찾아가게 네. 되는 거예요. 예. 둘이 만나요. 예. 권오수 회장이 이제부터 네가 한번 해봐라. 이래서 이제 2차 작전이 시작이 되는 거고 네. 2차 작전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2010년 한 9월, 10월을 이제 2차 작전의 시작점으로 보는데 네. 이게 이듬해 한 3월에 한 3,000원 하던 게 8, 9,000원까지 갔으니까 네. 많이 시작을 올랐네. 했고, 예, 이때 이제 김건희 여사도 네. 1차 작전 때 사든 17억 원치를 샀는데 요거를 1차 작전 끝날 때쯤에 팔아서 한 3억 정도 벌고 2차 작전 시작하자마자 또 왕창 사요. 네. 팔자마자 왕창 사요. 네. 심지어 파는 날 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왕창 사가지고 2차 작전을 쭉 주가를 올릴 때 물론 이제 아주 꼭대기까지 한 건 아니고 한 6,000원, 뭐 네. 7,000원 요 정도 선에서 예. 전략 매도를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상호중 됐는데? 엑시트해서 한 그때 한 6, 7억 정도 6, 7억. 저희가 계산한 걸로 해서 합쳐서 한 10억 5천만 원 정도를 예. 벌고 나왔고 1, 2차 통합. 예. 예. 그래도 그 뒤에도 이 작전은 계속 돼가지고
그 뒤에 이제 크게 막 상승시키거나 이런 건 없지만 네. 주가 하락시키기 위한 것을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들이 쭉 네, 되어서 예, 예. 이제 검찰이 보기에는 이게 예. 2012년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보는 예, 거고 예.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한 3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요 주가 조작. 사건이다. 예. 와 그러면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네, 김건희 여사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되려면 아이 뭐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끼어서 뭐 내가 전혀 관여하거나 이런 게 맞아요. 아니에요라고 예. 해야 되는데 이분은 권오수 회장하고 초창기부터 결합을 해서 1, 네. 2차 모두 맞습니다. 관계돼 있는 핵심 관계잖아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차 작전은 이제 그 경찰 내사 보고서 때문에 네. 이제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네. 1차 작전 때 내가 이모 씨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준 건 맞다. 네. 근데 계좌를 빌려준 거는 그냥 수익을 내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줬을 빌려줬다. 뿐이고 예. 2차 작전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 2차 작전 시기에는 1차 작전 때 이 선수가 사놓은 것을 네. 순차적으로 팔았을 뿐이다. 네.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평생 갖고 있냐 팔아야지. 예, 예. 라고 막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지금 막 얘기해. 성일종 네. 의원 이런 사람들이 엄청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 뒤에 드러난 것은 뭐냐면 네. 1차 작전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가 단순하게 계좌를 빌려주고 네. 한 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요. 2차 작전 자신들과는 김건희 여사는 아무 관계 없다고 주장했던 2차 작전 네. 세력과는 매우 밀접하게 예. 연결이 되어서 2차 작전 세력 사무실에서 김건희라는 엑셀 파일도 나오고 네. 이 사람들이 2차 작전 세력들이 김건희의 거래 내역을 다 알고 있고 예. 심지어 HTS까지 거래한 것부터 들어 보이고 어. 그리고 그 2차 작전 세력들이 이 통정 매매라고 하죠. 네, 네. 통정 매매를 할 때 김건희 계좌로 그거 다 받아주고 예.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했던 해명은 후보 시절에 했던 해명은 네. 그냥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예,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사실 관계들이 모두 드러난 상황이죠. 예. 그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 다 드러난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예. 검찰이에요. 음. 지금 뉴스타파가 3년 10개월을 써오는 동안만이라도 예.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더라면 네. 아니 언론도 밝혀내는 이런 사실관계 네. 검찰이 못했을까요? 검찰은 왜 기소도 안 하고 네.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했어야 됐던 거 아니냐라는 게 예. 홍준표 시장의 주장인데 네.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은 제가 이제 쭉 검찰의 사건 기록도 좀 입수해서 보고 하니까 되게 고민이 많았구나 이 사람들이. 검찰은 예. 번뇌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 게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 이후잖아요. 네. 2021년 3월 정도부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선이 지금 2022년 3월이고 네. 윤석열 총장은 아주 유력한 후보죠. 예, 예.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박빙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랬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양쪽 다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는 네. 신속하게 수사해서 예. 이걸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예. 뭔가 이제 사전 조사, 기초 조사를 해놔야 되는 예. 거고 예. 또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진도를 나가면 예.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럼 이거를 어떡할 거야? 예. 퇴각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수사 기록을 보면 아,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 포지션까지 딱 만들어 놓고 네. 결과를 본 것처럼 저는 예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기 예. 때문에 예컨대 이재명 후보가 됐을 경우, 예.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됐을 경우 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네. 적당한 수준에서 수사를 해놓고 네. 거기서 뭉개고 있는 거군요. 정무적 판단을 하느라. 저는 그렇게 검찰이 정치 봤습니다. 집단입니까? 원칙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 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맨날 나오면 뭐 네. 수사에 정치는 없다. 아유,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물론 그 검찰 집단 안에서도 네. 있겠죠. 갈등과 이견들이 있겠죠. 이를테면 뭐 평검사라든지 뭐 이런 검사들은
수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갈등들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예. 이번 특별 검사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심리 예. 상태가 매우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겠죠. 라는 예측. 예,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예. 사실은 패닉일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주가 조작 인지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작전 세력하고 공범이라고 말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좌 활용은 당한 것일 뿐이다. 뭐 어떻게 계좌가 동원된 것만으로 네. 처벌을 하려고 하느냐. 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수사에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총선 앞두고 이렇게 대통령 부인을 특검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다. 이런 주장을 네, 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계좌가 동원되었을 뿐이다. 계좌 활용을 당했을 뿐이다. 네. 라는 뭐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워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를 네. 썼지만 저희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녹취록 몇 개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 어떤 식이냐면요. 우선 이제 그 1차 작전 때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요. 네. 1차 화면이 작전 나가고 때 있습니다. 네네. 예, 예. 아, 요거는 2차 작전 때 건데 네. 2차 작전 때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2차 작전은 이제 그 법원에서 네. 이제 법원에서는 1차 작전과 2차 작전은 다른 범행이라고 보고 네. 1차 작전은 아 요거는 공소시효가 도과됐다 만료됐다 네, 그래서 네. 유무죄 판단을 않겠다라고 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 작전은 아예 유무죄 판단을 못 받은 거예요. 예, 예. 2차 작전에 대해서는 예. 판단을 하고 아 요건 유죄다. 음. 특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이루어진 네. 몇몇 그 거래들을 콕 예. 찍어가지고 판결문에 쓰면서 예. 이건 유죄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의 계좌는 주가 조작에 활용된 계좌가 네. 맞다라고 얘기를 이제 판결문에 적어놨단 아하, 말이에요. 네. 다만 예. 그 거래를 누가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네. 거래를 누가 했는지는 확실히 예. 않다. 그런데 2심 재판 과정에서 저런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군요. 거예요. 아, 직접 등장하죠. 네. 예. 자, 이거는 11월 1일자 2010년 11월 1일자 녹취록 같은데 네. 자, 증권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이 김건희 여사의 담당 직원은 따로 있어요. 네. 다른 김모 이제 직원인데 네. 이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마 네. 그날 하필 그 사람이 뭐 휴가를 갔던가 했나 봐요. 아, 예. 그래서 전화하자마자 이제 김건희 고객님 되시죠? 하고 이제 네. 통성명을 하고 예, 예. 저는 누굽니다. 대신증권 목동주는 누굽니다. 라고 하고 바로 본론으로 가서 네. 네,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 주 예. 다 매도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니 제 주식을 팔았다고요? 예. 그래야 되는데. 또 아니고 예. 아 예. 몰랐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나. 당연하다는 듯이. 예. 그러니까 이 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알고 있었던 거죠. 거죠. 내 주식 8만 주를 팔아달라. 근데 저 8만 주가 어떤 8만 주냐면 예.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 7초 만에 나온 매도 물량으로 나온 8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7초 만에. 예, 그것도 정확하게 가격을 맞춰서 매도. 3,300원에 8만 주 매도 때리라고 해. 예.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딱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누가 했는지 몰랐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나온 저 녹취를 보면 아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그 증권사 직원에게 지시를 했거나 네. 최소한 알고 있었다는 예. 것까지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법원이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만 행위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했던 그 거래를 김건희 여사 직접 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네. 기소가 안 됐으니까 이 유죄를 안 받은 거지. 네. 김건희 여사가 한 행위는 유죄다. 이건 이제 확실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런 녹취가 또 있다는 거죠. 또 이 전에 것도 그 10월 전에 거는 어떤 예, 건지 보여주세요. 28일 것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건희 예. 여사가 직접 저렇게 알고 행위에 네. 직접 참여한 예.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여전히 몰랐다.
아예 말을 안 하죠, 이제. 근데 지금은 아예 말을 안 해요. 언급조차 하지 않는 예. 숨어버린 상황이 예.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보도를 계속 내놔도 예. 그냥 이제 마치 없는 일인 것처럼 그 왜 어떤 초식 동물이 네. 그 초원에서 육식 동물이 다가오면 네. 도망가다가 이제 잡힐 것 같으면 그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쳐박고 그냥 현실을 외면한다면서요. 예. 대통령실의 모습이 꼭 지금 지금 딱 그런 그런 모습이다. 모습이에요. 예, 이 근데 참-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 네. 아무 답변을 안 하고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예. 저렇게까지 등장하는 예.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닌 예. 척하고 있거나 뭐 예. 오히려 모래 바닥에 머리를 이렇게 네. 박고 예. 아몰랑 뭐 거의 이제 그런 그런 수준으로 거죠.